자, 21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함수식에 대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이제 직접 해보시면 좋은데, 자, 1번은 트렁크 함수가 나와있죠. 트렁크 함수는 마이너스 5.6을 인수로 넣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제가 새로 만들기 위해서 새 문서를 열어서 직접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이제 트렁크 함수를 선언하고 인수를 이제 마이너스 5.6을 찍어볼게요. 결과는 일단 마이너스 5만 나오게 되는 거죠. 0.6은 이제 없애버리고 정수부였던 마이너스 5만 구해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트렁크 함수였고요. 트렁크 함수를 이렇게 단순하게 서술점 이하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반올림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그 해당 정수 이하를 이렇게 저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여기다 트렁크 함수 같은 경우 여기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릿수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자릿수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자릿수를 넣지 않을 경우에는 정수 이하를 그냥 버림하는 역할을 해요. 트렁크는. 그래서 그 결과 마이너스 5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파워 함수는 뭐하는 함수였죠? 파워 함수는 거듭 제곱을 해주시는 함수였죠. 거듭 제곱 2,3을 했다. 뭐가 될까요? 2의 3제곱으로 계산해가지고 8이 나오겠죠. 6이 나오는 거 8이 나와요. 2의 3승 해가지고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트 함수 요거 만약에 그냥 7점이었다면 뭐가 될까요? 그냥 플러스 7.2였다면은 이렇게 결과 7에 나올 거예요. 7에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7점이었다. 0보다 작은 숫자였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뭘 해준 거냐면 엔터 쳐주시면은 마이너스 8이 나와요. 그러니까 트렁크처럼 단순하게 0.6을 이렇게 소수점 이하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좀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인트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마이너스 7.2보다 크지 않은 정수가 있죠. 크지 않은 정수, 즉 작거나 같은 정수. 마이너스 7.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이런 애들이 있겠죠. 마이너스 7.2보다 크지 않은 정수, 즉 작거나 같은 정수로서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가 뭐요? 마이너스 7점이랑 가장 가까운 정수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크지 않은 정수 중에서.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로 구해줘요. 예? 인트는 이렇게 좀 트렁크와 비슷한데 트렁크는 그냥 단순하게 0.6을 없애주는 거고 인트는 이렇게 지금처럼 없애주는데 좀 더 수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요 인트가 뒷받침이 되면은 요것도 좀 이렇게 지금 요 문제 모드 함수가 보니까 마이너스 7,3 하면서 나온단 말이죠. 그죠? 마이너스 7을 갖다가 3으로 나눴을 때 나온 나머지를 구해주는 건데, 그죠? 이거는, 그쵸.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인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있다면, 그죠? 마이너스 들어있다면 솔직히 예측하기가 좀 이렇게 힘들어요. 엑셀로 해보지 않는 이상,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이 결과를 그러니까 암산으로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공식이 있죠. 바로 어떤 공식이냐면 이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트 함수가 뒷받침이 되면 가능한 공식인데 바로 이 공식입니다. 모든 모드 함수를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이게 공식이야. 이게 모드 함수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건데 즉 a라는 숫자를 갖다가 b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는 거예요. 나머지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다는 얘기죠. a 빼기 A에서 뭔가 빼준다는 건데 뭘 빼주는 거냐면 일단 B에다 곱하기를 해요.
곱하기라는데 뭘 곱해준 거냐면 a를 b로 나눠준 값을 정수로 만든 숫자. 인트 함수가 좀 보셨듯이 정수로 만들어준 거죠. 소수를 갖다가. 그죠? 예를 들어 이제 18이라는 숫자에 갖다가 마이너스 4로 나눠준다. 그랬을 때 나온 나머지 구한다. 이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18 갖다가 빼주는 거죠. 18 빼주는 거. 무엇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다 곱해준다는 소리고, 뭘 곱해줘요? 여기 이걸 곱해준다는 건데, 이게 뭐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18을 갖다가 마이너스 4로 나눠주는 뭐가 나와요? 18 갖다 마이너스 4로 나눠주는 마이너스 4. 얼마가 나오겠죠? 그죠? 18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 얼마가 나올 거고, 그걸 갖다가 정수로 만들어주면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4. 얼마를 갖다가 정수로 만들어주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4를 4. 얼마를 갖다가 4.5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5를 갖다가 정수로 만들어준다면 누가? 인트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만 따져본다면 뭐가 나와요? 이 부분만 따져본다면 20이 나오겠죠. 즉 결과적으로 18에서 20을 빼주는 연산이 되는 거니까 18에서 20을 빼주시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보기에서 나온 요 인수 가지고 계산해본다. 마찬가지죠. 자, 마이너스 7을 얼마로?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7에서 빼주는 거죠. 뭘 빼줘요? 3. 3으로 나눠준다는 거죠. 3 곱하기 뭔가 해주는데 바로 뭘 곱해주는 거냐면 인트 함수로 계산한 결과. 즉 마이너스 7을 3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결과는 얼마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7을 갖다 3으로 나누기 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 얼마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 얼마를 인트 함수가 정수로 만들어준다면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7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7 더하기 9가 돼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7에다 9를 더해주면 뭐가 나올까요? 2가 나오겠죠. 그래서 모두 함수 결과는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 공식을 이용하시면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이 모두 함수 결과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니까 모두 함수의 공식을 알고 계셔야지 대처할 수가 있죠. 요거는 파워 함수도 알고 계시다면 이건 100% 이건 잘못된 거니까 이걸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좀 알쏭달쏭하다 그럴 때 이제 모두 함수의 결과를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가지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을 갖다가 이 공식을 잘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지금 몇 번이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요 문제 답은 21번 답은 2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2번을 볼게요. 22번은 이거는 풀어봤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데 인덱스 함수죠. 인덱스 함수에서 b부터 d11까지요. b부터 d11까지니까 어디요? 12500서부터 마치 끝까지가 되는 건데 여기서 3,3이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3,3이라면은 이 참조 범위 안에서 D2부터 D10까지 범위 안에서 세 번째 행이라는 소리죠. 즉 A003이 있는 행이죠. 그리고 3이니까 세 번째열, 즉 판매 가격이 있는 여기니까 이건 뭘 찾아오라는 소리? 코드 A003의 판매 가격을 가져오라는 소리죠. 답은 얼마가 나올까요? 그래서 9,600만이 나오게 되겠죠. 960만이 나오게 되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23번 문제를 보시죠. 23번은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1번 보면은 엑셀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나요? 그렇네요. 그죠? 엑셀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2번 계열 겹치기 값이 음수로 설정되어 있죠. 그죠? 음수로 설정되면 어떻게 돼요? 막대기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아까 보셨죠? 그리고 3번 차트 디자인 탭의 데이터 그룹에서 행렬 전환을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행렬 전환을 실행하게 되면 가로축에 있는 내용과 법례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서로.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세로 갑축과 가로 항목축이 바뀌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게 바뀌는 게 아니고 법례와 가로축의 내용이 바뀌는 거였죠. 그죠? 답은 일단 3번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법례는 아래쪽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맞죠? 그래서 23번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1쪽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24번 문제를 볼게요. 24번 문제는 다음 중 정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 글꼴색이 적용된 셀을 포함한 행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할 수 있다. 그죠? 가능하고 그 다음에 2번 대안인데요. 사용자 지정 목록 안 돼요? 되죠? 그리고 최대 얼마? 64개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4번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 시 숨겨진 행도 포함돼요? 아니죠. 어떤 경우든 숨겨진 행은 정렬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4번 답은 4번. 그 다음에 25번. 25번은 다음 중 워크시트에서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중에 Alt Enter를 누를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되죠? Alt Enter 쳐주면 뭐가 되는 거였죠? 바로 3번처럼 되는 거였죠? 현재 입력하는 셀에서 줄바꿈이 일어난다. 얘가 맞는 거죠? 25번 답은 3번. 그 다음에 26번. 요거는 아까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푸시는 문제인데 다음 중 3차원 차트로 작성이 가능한 차트로 옳은 것은 뭐요? 4번이 되겠죠. 4번 자체가 표면형 자체가 무슨 차트예요? 3차원 차트죠. 나머지 1번, 2번, 3번 모두 3차원 차트로 작성이 안 되는 친구들이죠. 26번 답은 4번이었고요. 자, 27번을 보면은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예상값을 계산하는 데 유용하다. 이거는 가상분석 도구들이죠. 그죠? 피벗 테이블이 아니고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2번, 3번, 4번 다 맞는 내용이겠죠?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어도 피벗 테이블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죠. 다만 그건 할 수 있죠. 변경된 다음에 모두 새로 고침해가지고 변경된 내용을 피벗 테이블에 반영할 수 있긴 하죠. 그리고 합계, 평균,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원본 데이터 목록의 행이나 열의 위치를 변경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27번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122쪽으로 건너가셔가지고 122쪽에 28번부터 볼게요. 122쪽에 28번. 다음 중 자동 필터가 설정된 표에서 사용자 지정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이 불가능한 조건은 뭘까요? 1번 돼야한데요. 되겠죠. 성별이 남자인 데이터 되겠고 2번 성별이 남자이고 주소가 서울인 데이터 이것도 되겠죠. 그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데이터 같은 필드끼리는 돼요. 같은 필드 안에서는 못모이거나 못모 되죠. 이 무슨 소리냐면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 자동 필터에 갔어. 자동 필터에 들어가서 여기서 단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숫자 필터로 가가지고 사용자 지정 필터로 가가지고 같은 필드 안에서는 이제 못모이고 못모 즉 엔드 조건도 되고 못모 또는 돼요. 같은 필드 안에서는 다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만보다 크고 1만보다 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1만보다 작거나 그리고 뭐
5만보다 큰 거라는 조건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만들 수 있어요. 나왔죠? 같은 필드 안에서는 뭐뭐 또는 뭐뭐가 되는데요. 다른 필드끼리는 돼야 안 돼요. 다른 필드끼리는. 예를 들어서 지역이 부산이거나 단가가 5만 이상이다라는 조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역이 부산이거나 단가가 5만 이상이다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필드끼리 5월 조건으로는 결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주소가 서울이거나 직업이 학생인 데이터는 자동 필터로는 할 수가 없고 고급 필터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죠. 4번은 거죠. 28번, 4번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9번. 다음 워크시트의 틀 고정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 고정은 뭐냐면 이런 문서처럼 이제 좀 이렇게 기럭지가 긴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럭지가 긴 애들에 대해서 이거를 넘기다 보면은 제목행이 넘어가죠. 제목행을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목행을 예를 들어서 지금 스크롤 하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제목행도 같이 넘어가게 되는데 나는 제목행이 고정되어 쓴다. 넘겨도 바로 그걸 하고 싶을 때 보기 탭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틀 고정이라고 있어요. 보기 탭에 보면은 창 그룹에 틀 고정이라고 있는데요. 틀 고정에서 틀 고정을 들어가면 되는 거죠. 틀 고정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셀에 위쪽 라인과 옆에 왼쪽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선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고정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스크롤해도 요 화면은 넘어가는데 이 제목은 고정이 되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틀 고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1번 그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행거열을 모두 잠그려면 창을 고정할 위치에 오른쪽 아래 셀을 클릭한 후 틀 고정을 하면 이제 그 셀에 왼쪽 라인과 위쪽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선이 들어갔죠, 지금? 네, 들어간 거죠. 그리고 틀 고정 기능에는 현재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하는 틀 고정 외에도 셔튼 고정과 선열 고정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3번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화면에 표시되는 틀 고정 형태는 인쇄 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출력된다. 이거는 틀 고정한 이후에 화면을 스크롤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화면 만들어 놓고 이거를 출력하고 싶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틀 고정한 선은 이렇게 틀 고정한 화면은 인쇄할 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20번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0번 문제서부터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는 다음 중 새 매크로를 기록할 때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맞아 틀려요? Alt F8 눌러주면 뭐가 돼요? Alt F8을 눌러주시면 매크로 기록이 나오는 게 아니고 Alt F8을 눌러주면 매크로 기록이 아닌 뭐가 나오죠? 매크로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매크로 기록 말고 매크로 대화 상자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요거는 다 맞는 내용이죠. 매크로 이름을 서식 변경으로 지정하였다. 바로 하기 키 컨트롤 시프트 C로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를 센터 함수로 하실 수 있죠. 2번, 3번, 4번 모두 다 가능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번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앞에서 풀어봤던 내용이죠. 똑같은 문제 123에서 풀어봤던 내용이죠.